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메니에르 병과 알레르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메니에르 병이 원인에 관해서 특히나 알레르기에 관해서는 많은 의사분들이나 환자분들도 관심이 좀 적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니에르와 알레르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임으로 해서 메니에르 치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니에르 병의 발병 원인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치료가 단일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많은 원인들은 앞으로 제가 하나씩 좀 얘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알레르기와의 관계입니다. 알레르기와 메니에르의 관계. 1966년도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메니에르 환자의 30%는 음식 알러지가 있더라. 그런 보고가 있었고, 메니에르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서 알러지가 3배 높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 메니에르 환자의 58%는 알러지의 병력이 있고, 41%는 알러지 검사인 피부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메니에르 환자의 IgE가 정상인보다 높았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IgE는 알러지가 있을 때 띄는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메니에르 환자가 알러지가 좀 더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런 보고가 되겠죠. 이 논문은 메니에르 환자에서 알러지를 유발을 시키니까 메니에르의 주된 병인인 뇌 림프액의 압력이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알러지가 메니에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니에르가 알러지로 인해서 유발이 되니까 알러지 치료를 하게 되면 메니에르가 좋아지는가에 관한 논문입니다. 메니에르 환자에서 알러지 치료를 하였더니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메니에르 증상이 좋아졌다라는 게 2000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메니에르와 알러지에 관한 논문을 검색을 해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일관되게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니에르와 알러지 이렇게 많은 데이터와 근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나 환자분들께서 관심이 상당히 좀 적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미 발생한 메니에르의 치료에만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시는 것 같고 그 생기는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되면 막아줄 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메니에르에서 알러지와 관계가 있음을 근거 중에 하나가 전신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메니에르 증상이 확 좋아집니다. 급성기 메니에르 환자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증상들이 많이 좋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알러지 반응이 있으니까 이게 메니에르가 알러지와 관계가 있겠다 그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실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해도 역시 메니에르가 반응이 있다는 것도 염증 반응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꼭 메니에르가 어떤 한 해에 어떤 특정 계절이나 특정 달에만 메니에르 증상이 심해지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 나는 4월달, 5월달에 심해진다. 메니에르 증상이 온다. 이런 분들은 우리 몸 중에 연주기를 따르는 게 대표적으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철에 메니에르 증상이 심해진다. 상당히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지고 요즘에 발생하는 환자, 이런 환자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 원인이 알레르기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기가 좀 쉽도록 가상의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55세 여자분이시고 버티고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내원 5년 전부터 발생하는 어지러움이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한 20, 30분 정도 빙빙 도는 어지러움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구토 그 다음에 어지러움 발생 시에는 우척기 이명, 이충만감이 발생한다. 전형적인 메니에르 환자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여러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하였지만 효과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 환자분은 알러지가 본인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여기 빨갛게 표시가 되는 숫자가 있는 것들, 빨갛게 표시된 것들은 강하다라는 얘기고 상당히 많은 알러지가 관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전혀 알러지 증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알러지가 이 환자분의 원인이 아닌가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됩니다. 시기를 보면은 토마토, 감자, 딸기,
뭐 복숭아, 이렇게 시기에도 많은 알러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많이 접하는 단순 알레르기 비염이나 피부의 알러지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시기에도 알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심결에 드시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어지러움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거고, 저의 경험 중에 본인은 알러지가 전혀 없으나 검사를 해보면 꽃가루 알러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화분이라고 면역을 높이는 물질을 드시고 있는 환자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드시는 화분을 드시지 않음으로 해서 어지러움의 발생 빈도를 상당히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복숭아에 알러지가 있다. 이런 분들 복숭아를 드시면 열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사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고 환자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메니에르와 알레르기는 경험상 30-40%는 알러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 환자분의 메니에르 병의 원인인가 조금 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나, 알레르기 검사로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특히나 시기 같은 경우에는 피함으로 해서 메니에르의 발생률을 좀 낮춰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 모르게 메니에르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이 있으시다면 알러지 원인의 감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 더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개념으로 메니에르 병과 알러지의 연관성에 관한 다기관 연구를 제안을 드렸고, 지금 핑이비인후과,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고신대학병원, 메리놀병원, 부산대학병원, 양산부산대학교와 함께 다기관 연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니에르 병이 있으신 분이 알러지의 원인을 감별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아래의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지금 검사비가 한 1-20만 원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 및 면담을 좀 해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